안녕하십니까, 케빈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의학이 만든 모든 기준을 의심하고 우리가 새롭게 검증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충제 사건 이후로 여러분들이 많은 효과를 보시고 구충제를 드시고 구충이 성공함으로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좋아지면서 오장육부 질환부터 정신적인 질환까지 호전되는 사례를 지금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과 약사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제시했던 기준이 과연 맞느냐? 1년에 한두 번 구충 봄 가을로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환경적 위생적 상황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구충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무슨 구충제를 이렇게 많이 사가요? 왜 이 시각씩 사갑니까? 아니면 핀잔을 준다거나, 이런 의사와 약사가 더 이상 이 지구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겁니다. 분명히 최소 저로 인해서 또는 다른 유튜브로 인해서 구충제를 드시고 효과 보신 분들은 제 의견에 100% 동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과산화수를 통해서 중이염과 비염이 너무 우습게 많이 나와버린 케이스가 많죠. 지금 저랑 다른 분이 올린 케이스를 보면 수백만 건이 이미 조회가 됐고, 효과를 못 보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고요. 그 수준도 잠깐 걸린 게 아니라 30년, 40년, 66년 된 분까지 저한테 글을 남겨주셨어요. 비염이 66년 됐다. 근데 그분도 효과를 보셨어요. 기존에 어떤 의학적인 방법, 한의학적인 방법, 약을 써도 안 되던 방법이 500원짜리 다 쓰지도 않았죠. 100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 치료하는데 100원 정도의 비용으로 30년, 40년, 66년 된 비염이 낫는 것은 정말 여러분, 이건 쇼킹한 사건입니다. 일종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튜브 시대에 의학적인 혁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 또는 대한독립 혁명처럼 여러분들이 의사 말만 듣고 1분 대기하고 처방받고 약 먹고 주는 대로 약 먹고 건강이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10년 후에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더 악화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의사 말만 듣고 병원에 자기 몸을 맡기고 의사 말 들으면 건강해지겠지, 내가 무슨 병이 오면 어떤 약을 먹으면 당연히 나으겠지, 내가 어떤 병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약이 있겠지, TV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저거 새로운 기술이니까 항암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다, 몸속에 나노 입자 같은 그런 캡슐을 넣어서 그것이 안에 가서 암을 억제하고, 이런 수없이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광고일 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고. 그리고 항암제로, 어떻게든 항암제 하나로 해서 내 몸이 다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인식을 심어줬던 것이 지금의 무시무시한 미국의 제약회사고, 네. 그리고 정부라든가 이런 제약업체에서 수없이 많은 이런 로비를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의사와 약사한테 속았다 그러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일반인이시지만 의사나 약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 환자를 케어할 때 이 약을 팔면 여러분한테 1000만 원이 남아요. 이 약을 팔면은 1000원이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걸 권하겠어요? 네.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모순이란 말 아시죠? 모순, 창과 방패라는 뜻인데요. 이거 정말 모순이야 할 때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직업도 사실은 귀천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을 파는 사람은 어떻게든 날카롭게 해서 저 사람을, 상대방을 찔러서 죽여야 됩니다. 그죠? 그 모순이란 단어에서 순은 방패, 순인데 이 방패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든 창이 뚫리지 않게 막으려고,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마음은 달라요. 딸만 키우는 부모하고 딸과 아들을 동시에 키우는 부모하고 아들만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긍정하십니까? 딸과 아들 키울 때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다른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남자 아들 키우면 애가 외박도 해도 되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딸 키우는 부모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 100% 동감하실 겁니다. 창을 만드는 사람과 방패를 만드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나 약사가 아니라서
의사와 약사를 쉽게 비난하고 지금까지 뭐 했느냐 할 수도 있지만, 그 입장을 바꿔보시면 여러분도 그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인지상정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의사는 생계에 크게 지장이 없는 사람이 하면 좋아요. 봉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후고지책으로 내가 이 환자를 놓치면 이번 달 월세를 내야 되고 직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 비싼 약을 먹이고 비싼 수술을 해야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을 반드시 또 비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고 세법에 대해서 모르면 결국 당할 수밖에 없고, 비싼 세금을 낼 수밖에 없고, 덤태기를 쓸 수밖에 없고, 돈을 날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서도 내가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건강백과 사전 같은 건강백과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거고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렉카차를 모시는 분은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있을 건데, 사고가 안 나고 날씨가 좋으면 놀아야 됩니다. 어디 사고가 나지 않나?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가질 때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렉카차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는데요. 저도 개업 초기에는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환자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분한테 약을 좀 팔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침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약을 팔아서 내가 월세를 내야 되고 직원 월급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제약회사의 만행은 너무너무 심한 거죠. 그 약의 원가가 뭐 2, 3원, 비싼 건 뭐 20원, 30원 하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알벤다졸 우리가 50원에 500원에 하나를 살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에 팔립니다. 거의 먹는 항암제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태어난 게 어떻게 보면 의료적인 부분에서는 대단히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등의 다른 나라에서는 1달러, 1,000원 정도의 가격이 팔리기 때문에 더 이상 임상 실험을 해서 1조 원에 이르는 임상을 해서 암 환자를 테스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임상 사례를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 임상 사례를 모아서 또 책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구충제에 대한 책.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예를 들어서 20만 명이 알고 있다. 나머지 4,980만 명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명이 안다 그러면 4인 가족 쳐가지고 곱하기 4하면 한 80만 명 알고 있을 수 있겠죠. 효과를 보신 분이 있겠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제 그 카페 다음점넷 리뷰형 365에 글을 남겨주신 분,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얼굴이 정말 이렇게 여성분이세요. 여성분,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인데, 얼굴이 막 그 모공이 엄청 커가지고, 그냥 첫 사진은 딱 그 알벤다졸 먹은 첫날 사진을 찍은 거 보면 땅구멍이 이렇게 크고, 주름도 심하고, 이렇게 처져 있는, 코도 이렇게 심한데, 3일 먹고 나서 찍은 사진 보면 매우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른 카페에다 이 얘기를 했다가 완전 그 가짜뉴스 아니면 헛소리하는 사람 취급받아가지고 엄청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지금 허락을 받았고 그분 케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구충제를 먹으면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면서 비염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죠? 중이염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구충제를 먹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환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 버렸어요. 저도 18년간 한의사로서 임상을 했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고 임상을 하면서 사용치 못했던 방법들이 지금 전부 구충제로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 노벨 의학상은 반드시 구충제가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이 만든 기준을 모두 의심하고 우리가 새롭게 검증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고혈압약,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환자가 750만 명인가 그럴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분들이, 자, 지금 의사가 먹으라고 해서 먹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그 혈압을 고혈압이라고 정의한 것이 150에다가 140, 130, 120까지 내려왔죠. 이걸 낮추면서 고혈압 군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고혈압 약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요 팔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럴 거예요. 팔리는 상위 10위 안에 약품들이 전부 내과에서 팔리는 고혈압 당뇨약이라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제가 알기로는 뭐 1위에서 4위, 6위까지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과 의사분들은 1분 진료하죠. 그분들이 잠깐 보면서 처방하고 상동 한 달분 15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수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내과나 소아과 뭐 이런 데 전부 하루에 80명 이상 봐야 조금 의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저는 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의원은 보통 30명 보면 상당히 품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렇듯이 지금 그 고혈압도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당뇨약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혈압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고혈압약을 많이 먹기 전에는 어떤 중풍이 많이 왔느냐, 혈압이, 중풍은 이제 그 뇌출혈이 있고 뇌혈전이 있죠. 뇌출혈과 뇌경색, 저 뇌출혈과 뇌경색이 많이 있는데, 뇌출혈은 혈압이 높아서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 뇌경색은 혈전에 의해서 혈관이 이렇게 피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혀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힌 그 아래쪽에 혈관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아래 지배했던 그 미세 혈관이 지배하던 그 영역들이 이쪽에 죽으면서, 피질이 죽으면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근데 중풍 혈압약이 기준이 높았고 혈압약을 많이 먹지 않던 시대에는 뇌출혈이 많았어요.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힘을 보내면서 이게 빡 하면서 뻥 터졌는데, 그게 10명 중에 9명이 뇌출혈이었고 1명은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많이 복용하고 혈압의 기준이 떨어진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9명이 뇌혈전이 막히면서 피가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고 1명만이 터지는 뇌출혈이에요. 그렇게 지금 비중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100% 혈압약 처방, 혈압약 복용을 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엔 혈압약을 안 먹어서 혈압이 높아서 터졌고, 지금은 혈압약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혈액을 끝까지 밀어줄 힘이 없기 때문에 뇌혈전이 쌓이면서 그것이 뇌경색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압약을 복용함으로써 고혈압이라는 병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그 약을 먹으면서 끊어야 되는데 평생을 그렇게 먹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당뇨약을 먹을수록 췌장의 기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당뇨약에 늪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 당뇨나 고혈압이 오래되면 후유증으로 인해서 신장이 많이 나빠지고 말초혈관이 나빠지면서 여러분 후유증으로 당뇨성, 그죠? 말초 장애, 신경 장애 이런 것들, 또 망막 장애 오죠. 전신이 다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냐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말초까지 못 가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오는 거예요. 이것은 혈관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혈압약과 당뇨약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혈압의 기준,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거 140, 150까지는 정상 범위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혈당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조절해서 당뇨약을 먹지 않고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연에 의지하고 자연 치유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차차차차 제가 당뇨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그 다음에 고혈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계속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 의사가 했던 말을 많이 믿고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의료 비중이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밖에 안 돼요. 의료 급여 건강보험 기준으로 보면 96%가 양방에서 비용을 96% 차지하고 4%만이 한의학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은데 사실 지금까지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과연 얼마나 작용을 했느냐. 정말 허리 아프고 다리 발목 삐었을 때는 한의원 짱 이런 분들이 많지만 그 외에는 한의학이 의사들의 안티에 의해서 많이 또 폄훼가 되고 한약 먹으면 간 나빠져요, 신장 나빠져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고 간독성이 많이 있었다는 의사들, 특히 의대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그걸 대놓고 얘기하면서 한약 먹으면 죽는 것처럼 이렇게 또 중국산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폄훼를 당했던 게 사실인데 제가 이제 한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옹호를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뭐 억울한 면이 분명히 많이 있고 우리 한의사들도 젊은 한의사들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스터디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치료의학에 가까워지려면은 고혈압, 당뇨 같은 것을 약을 안 쓰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답을 일정 부분 찾았습니다. 그래서 차차 계속 그걸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약 의사가 주는 대로 먹고 병원 오라는 대로 가고 때 되면 독감 주사 맞고, 그죠? 독감 주사도 할 얘기가 많죠. 우리가 독감 주사 맞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해지셨습니까? 과거 10년 전, 20년 전 의학기술, 과학기술은 10년, 20년이면 엄청나게 진보를 하고 모든 기술이 다 그런데 의학기술은 저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 않나. 정말 허리 아프면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지금 여러분 저 케빈이 구조약을 얘기하는데 왜 50견 하고 허리디스크는 얘기 안 하지? 한 번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사실 지금 아껴놓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면 허리디스크가 너무너무 잘났거든요. 정말 기존의 방법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고 허리만을 찍어서 골반만을 찍어서 보는 그 방법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허리디스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근데 이것이 들어보면 정말 타당한 그런 얘기를 제가 나중에 그건 좀 제가 강의를 따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50견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방법을 썼는데 안 올라가는 팔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아졌네 하는데 그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쫙 이렇게 올릴 수 있어야 50견이 낫는 겁니다. 그런 비법도 나중에 공개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새로운 구충제와 과산 수술을 통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고 다른 의사분도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처음에 과산 수술 나왔을 때 저를 엄청나게 댓글로 이비인후과 의사님이 저한테 거의 쌍욕 섞어가면서 이렇게 또 다른 의사분도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댓글을 볼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댓글을 제 댓글 밑에 달고 또 다른 유튜버 댓글에 호전된 케이스를 올렸기 때문에 그분들도 눈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진짜 과산화수소 비염의 중요한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의사분들도 그거를 비방으로 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논란거리가 안 됩니다. 구충제도 여러분 지금은요 의사나 약사가 피자를 주겠지만 1년 뒤 2020년 12월이 되면요 그때는 모두 다 구충제를 권하고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제가 가능하면 구충제에 대한 조그만 책을 한번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유명 서점에 비치해 놓으면 그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많은 구충을 하시면 우리나라 진짜 5천만 인구가 다 드시게 되면 의료 비용이 한 3분의 1로 떨어질 것 같아요. 5분의 1? 10분의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고 의료 재정이 많이 줄어들고 치매 환자분들 여러분 치매 환자분들도 반드시 구충제를 이제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분 보호자로 있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드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구충약 먹을 때 주의사항에 걸리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제 동영상이 구충제 관련해서 한 10개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다 보세요.
저한테 한 개 보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제 카페로 여러분, 제가 지금 뇌부터 해서 뇌질환, 오장육부 질환, 정신질환, 그 다음에 여성질환, 남성질환 다 이렇게 오장육부 질환해서 구분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워낙 동시에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좀 보내기도 힘든데, 그 좋아진 케이스라든가 자료, 수치 같은 거 변화가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이어서 제가 그 얼굴 좋아진 케이스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이저 100번 해도 그런 효과 안 납니다. 여러분, 구충제 3일 먹고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학이 만든 기준을 모두 의심하고 의사가 제시한 0부터 40까지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금 먹는 양, 비타민C 먹는 양, 이거 다 저는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틀려 있습니다. 그거를 WHO 기준에 맞추면 여러분 다 병이 와요. 그거를 우리가 다 바꿔가고 우리가 임상을 합시다. 제가 계속 여러분께 다음에 소금 강의도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라 까지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빨아먹고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케빈과 함께 더 건강해지고 나중에 건강 캠프 열 테니까 1월달에 한번 열 생각입니다. 1월달에 열 테니까 그때 한번 여러분 신청해 주셔가지고 직접 저를 만나서 한번 상담도 하시고 제가 교육 여러분 강의 해드릴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